자, 프랑스판 IRA가 나왔는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내용들을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판 IRA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 혹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IRA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막 악재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중국을 미국이 대신 견제해주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거고 미국판 IRA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기준 이거를 미국에서는 LCR이라 불러요. Local Content Requirement라고 해서 편먹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미국, 우리 혹은 우리랑 협정국인 FTA 체결국가만 보조금 줄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프랑스판 IRA는 미국판 IRA와 좀 맥락이 달라요. 오히려 미국판 IRA보다는 유럽판 CLMA 혹은 과거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CBAM과 좀 닮아 있습니다. 네, 뒤에서 내용을 설명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탄소를 억제하자라는 명목 하에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쳐내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 내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 관계상, 무역 관계상 지나치게 보호무역을 하게 된다면 뭐 비판은 물론이고요. 보복 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세무역협정기구 가트에서는 만약에 환경적 보호,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것이라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판 IRA 좀 둘러보면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너무 지들 위주인데 너무 대놓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명분을 탄소 배출 억제, 환경 보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요거를 반영해서 향후 공개가 될 CRMA 개정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IRA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랑스 IRA 좀 봅시다. 사실 내용 들으시면 알겠지만 얘는 왜 이러지? 싶을 수도 있고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 건 알. 자, 이번 프랑스 IRA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세부 사항들을 읽어보면 프랑스 혹은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 훨씬 더 우대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재 조립 그리고 주요 부품들을 미국 혹은 FTA 협정국에서 조달해라. 이런 건데 프랑스 IRA는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탄소 배출량으로 잡은 건데 나머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을 보면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말고 너네 유럽 와가지고 생산하거나 프랑스 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은 공급망을 기준으로 제한을 했던 거고 프랑스는 원자재와 탄소 배출권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요약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보면 프랑스 IRA와 미국 IRA가 닮아 있는 거는 이 조치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에 조건부로 보조금을 준다는 거고 기반도 구매 보조금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 미국은 조금 공급망 기준을 침묵지를 하는 거고 프랑스 IRA 같은 경우 환경 점수를 조건부로 겁니다. 근데 이 환경 점수를 거는 거 좋아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 기업에게, 이 국가들에게는 조금 더 보조금을 주겠다. 여기는 너무 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덜 주겠다. 이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것도 중국을 견제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 조건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이래요. 한국에서 생산 후에 판매를 하거나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두 기업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외 거점 두고 판매했을 때 거기 노동자들 관리하는 거나 공장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할 때 뭐 인허가 받는 거 시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리스크였는데 오히려 현지 생산이 더 까다롭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판 IRA가 이게 공론화가 되고 유럽 내에서 이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 준다면 오히려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녹색 산업법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전에 나왔었던 탄소 중립 사업법의 세부 이행 사항들입니다. 요렇게 하자라는 건데 일단 첫 내용은 되게 좋아요. 녹색 산업 세액 공제라고 해서 배터리, 히트펌프, 그린 수소,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생산 여기 투자하는 금액을 20%에서 45%까지 세액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주면 좋죠. 근데 플러스로 공장 설립 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주고 행정개혁하겠다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진출할 때 보면 그 인허가 받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 행정이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느긋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밀하게 조사하고 뒷조사 다 한 다음에 허가 내주는 느낌이라면 유럽은 그냥 느려요. 근데 이런 거 좀 빨리 해주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탄소 발자국을 고려해서 전기차 생태계 보너스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탄소 발자국입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CRM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 요런 짤 한번 보셨을 텐데 CRM이 하면서 요게 전기차 생산, 소비, 운송을 할 때 나오게 된 탄소 배출량들을 합산하고 요걸로 탄소 발자국 점수를 매기고 재활용 점수도 들어가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재활용인 거죠. 이 말은 즉슨 결국에 기업들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으로도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다 감안해서 보조금 지급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점수를 도출해내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환경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환경 점수의 세부 요건들이 뭐냐면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재료, 전기차 조립, 배터리 운송 6대 공정에서 발생한 6대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산 지역별로 기준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생산하냐, 프랑스 인근에서 생산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지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항입니다. 특히나 NCMA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있죠. 중국산 알루미늄 사용하면 유럽 거보다 2배의 탄소 배출량이 적용된다. 라고 이미 정해놨고요. 뭐 나중에 좀 개정될 수 있지만.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조립하면 프랑스에 비해서 3배의 탄소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버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정을 하냐면 지들은 공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나 기타 에너지들을 친환경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지들 생각인 거고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하게 되면 석유 및 화학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운송 부문을 계산해요. 프랑스까지 운송 거리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차이의 원인은 에너지 믹스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믹스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공정 단계에서 그리고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높은 석탄 및 가스 의존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겐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조금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개정되어서 나올 부분이긴 한데 일단 IRA 같은 경우에 미국판 IRA를 보면 미국 혹은 미국과 FTA 체결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편의되어서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번 거는 프랑스가 중국을 타겟팅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묶음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프랑스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뭐 장황하게 이런 탄소 배출이든 뭐 점수든 뭐 이렇게 하겠다 세부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프랑스에 와서 공장 짓거나 유럽 내에서 생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어지간하면 유럽 내에서 거점 생산해라. 두 번째, 미국 IRA가 자국 혹은 FTA 체결 국가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목적이었다면 프랑스 IRA는 탄소 기준을 명분으로 한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것은 어느 정도 국제무역기구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줄까가 지금 관건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아무리 탄소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너무 같습니다. 너무 프랑스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좀 개정되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몇 개는 취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 상황을 다 놓고 봤을 때 요게 프랑스 IRA가 결국 유럽 CRMA나 CBAM에 영향을 줄 텐데 이러한 기조를 봤을 때 현재 유럽 내에 이미 공장이 있거나 증설을 예정 중인 기업들에게는 비교 우위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겠지만요. IRA든 CRMA든 처음 나왔을 땐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모두가 피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세계적 기준이 나오게 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을 때 그 세부 조항에 맞춰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다른 기업과의 간격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 어렵거나 지금 당장 유럽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기업들,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프랑스 측에서는 행정개혁, 유럽 내에서 행정개혁을 통해서 이 절차를 좀 간소화 시켜줄 테니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라고 한다 한들 가기 좀 어렵거나 자금이 모자란 기업들 입장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프랑스 IRA가 조금 더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 지금까진 그냥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유럽이랑 그 프랑스 인근이든 뭐 유럽이든 여기에 공장 짓고 우리도 현지 생산해버려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또 자금 조달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금 조달 공시가 보유한 종목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규모가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몇천억 단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런 액션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국내에는 에코랑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고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거점 생산을 그 귀찮은 행정 처리를 이겨내 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나왔었던 이 재활용 점수 얘기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산, 소비,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 이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 쓰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이 공정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다 생산하고 나서 판매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러한 질문이 향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재활용 점수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당장의 논점보다는 제가 볼 때는 27년도와 30년도라고 봐요.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보급률이 올라가고 내용 연수가 다해서 재활용되어야 되는 배터리가 많이 쌓여갈 때, 그때 이게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유럽 측에서도 30년도, 35년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시기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내용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뭐 호재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네?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식하고 여기에 유리한 기업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듣는 분에게는 호재입니다. 근데 이걸 아예 생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대응 및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배경들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공유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중간중간 좀 갈라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언론에서 잘 조명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